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덕분에요. 미세먼지는 사라졌는데요. 원래 겨울철 날씨는 우리가 통상 삼한사온 이렇게 불렀는데요. 요즘에는 삼한사미입니다. 한파 아니면 미세먼지인 거죠. 코로나에 감기 그리고 미세먼지까지 마스크를 써야 할 이유가 계속 쌓여만 갑니다. 언제쯤 벗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연간 3만 명 청년이 떠난다. 지방광역시 불이 꺼져간다. 인구 문제가 지방의 경우 더 심각하다는 거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전통산업 붕괴 그리고 일자리가 유출되고 있다. 창업 혁신 기업마저 서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그래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개 광역시의 MZ세대,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얼마나 떠났는지 보면 매년 이만큼씩 3만 명 안팎으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도시. 청년들이 있어야 도시가 뭔가 활기가 차고 뭔가 빛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은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세계인의 깐부된 노배우, 그렇습니다. 수상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배우 골든글러브 나무조연상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주는 상이잖아요. 근데 이 상 그동안 참 잡음과 말이 많았어요. 아카데미상보다 보수적이고요. 미국 중심, 특히 백인 중심 상을 줬다는 그 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은 거거든요. 기생충, 미나리도 맡겼던 철옹성을 뚫은 겁니다. 한국 배우 사상 첫 수상인데요. 이른바 K드라마 새 역사를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상 소감도 밝혔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가 방송 중에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보시죠. 혁신 IT 대장주의 추락이다. 카카오입니다. 시가총액이 32조 원이 증발했다. 고점 대비 이렇게나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동안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 주식 매도 논란 대표 내정자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톡옵션 받은 거를 팔았는데 뭐 400억 이상 차익을 남겼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은 사퇴했고요. 문어발식 쪼개기 상장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도 기대치 밀도라. 이렇게 되면요.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 지점, 새로운 IT 기업이라는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의 경우 4인 그리고 밤 9시 영업 제한이잖아요. 이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회복위원회가 내일 방역대책회 회의를 열었는데 이 문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패스 수위 조정 여부도 논의한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3인 공보 특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1월 11일 화요일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멸공 후폭풍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멸공이 아니라 멸콩이었죠. 근데 이게 뭔가를 비유한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 이게 사실은 재계에서 시작이 된 게 정치권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여러 가지 후폭풍을 좀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신경 쓰이는 여당. 무엇이 또는 누가 신경 쓰일까요? 지난해 연말에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하고 손 좀 잡으실까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엔 달라졌습니다. 보니까 안 되겠네요. 자질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신경이 쓰이니까 반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산은 나 몰라라. 요즘에 거대 여당의 그리고 거대 야당의 후보들 뭔가 공약성 발언, 공약을 내놓고 있거든요. 뭐 굉장히 깨알 공약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은요, 이게 좀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산, 뒷감당 이거 준비돼 있습니까? 이런 지적 받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아니냐는 거죠.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수상소응학입니다. 일면 기사 때 전해드렸죠. 우리나라 배우가 미국의 어떤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는 수상소감을 남겼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 정치권 이 얘기로 참 말이 많습니다. 이른바 멸콩 논란입니다. 장에 가서 뭔가 물품을 사는데 이게 뭔가 상징을 한다는 거죠, 지금요.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내게 멸공은 현실, 마이웨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여당에서는 스타벅스 등 불매운동 압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재계 인사가 그냥 본인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파장을 놨는데 신중하지 않은 목소리를 낸 거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가가 갈립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사업가로 살 것, 정치 우는 말라 뭐 이런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그럼 여당에서는 뭐 철없는 멸공놀이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여당에서는 아니 그 정도 얘기도 못합니까? 뭐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세요.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그룹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주가가 어제 출렁거렸어요. 신세계 주가가요. 어제 하루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종가가 마이너스 6.8%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장중에는 8%까지 출렁출렁했습니다. 주가가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이거 멸공 이런 이 논란 뒤에 오너 리스크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세계그룹의 오너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정치적 행위로 해석이 되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뭐 여야에서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가 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고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콩국 같은 거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모 유통업체 대표의 철없는 멸공놀이, 이 말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것을 따라하는 것 역시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뭔가 지금 정치권에서 갑자기 이게 싸움으로 비춰졌죠.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야권에선 멸콩 장보기 챌린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권은 스타벅스 보이콧. 아, 신세계 스타벅스 관련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군요, 분위기가. 정용진 부회장은 또 이게 논란이 되자 본인의 입장을 다시 이렇게 밝혀요. 사업가에게 멸공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을 겨냥한 거다.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투자자 다 빠져나간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논란이 확산되고요. 신세계 주가 급락. 앞서도 그래프 좀 보여드렸죠.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권 내에서는 스타벅스 이거 보이콧해야 된다. 불매운동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입니다. 김종혁 전 국장님. 일단 오너 리스크로 보여요. 사실 오너가 어떤 행동을 한 건데 그게 기업과 이제 주가에 타격을 줬으니까요. 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까 앵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뭐 꼭 정용진 신세계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아까 카카오가 최고점에 비했을 때 32조 원이나 증발했다는 걸 소개를 하셨잖아요. 예. 그거 역시 보면은 그 유영준 대표인가요? 공정대표 내정자가 그러니까 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들. 스톡옵션을 예. 그냥
갑자기 내다 팔았으니까 예.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 회사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라고 하면서 32조나 되는 뭐 최근에 하락한 거는 뭐 10몇 조 정도 된다고 하던데 예. 그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증발을 해버린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코인과 관련한 발언을 해서 그렇죠. 또 주가가 출렁이고 막 이랬단 너무 말이에요. 뭐 오락가락한 발언을 자꾸 내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오너 혹은 기업의 대주주, 예. CEO 이런 분들은 본인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주주들과 그리고 소비자들과 이런 분들을 다 고려해서 발언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정치인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뭘까요? 공인까지는 아니지만 공인에 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공인이야 공적 책무지만 이건 사적 책무에 있어서 공인에 준하는 그런 발언의 파장이 생기고 영향을 예.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영진 그 부회장. 씨가 개인적으로 예. 부회장이 무슨 생각을 하든 예. 뭐 공산당이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말한 대로 미사일에 대한 그런 그렇죠. 걱정을 하고 돈을 빌릴 때도 그것 때문에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되고 그건 사실이에요. 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리고 중국에서 예. 예를 들면 이마트 쫓겨나고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분통 터지고 감정 상했을까 이해가 예. 되거든요. 예.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CEO라든가 오너들은 좀 더 세심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고 발언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주주를 생각해야 되고 소비자를 생각해야 되고 더구나 중국이라는 현실. 그 예를 들면 본인은 그렇게 중국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기분 좋게 안 생각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기업들에게 갈 피해도 또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과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 기업들. 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본인의 용기나 뭐 이런 예. 것들은 알겠는데 예. 그리고 또 그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넘버원 노빠꾸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예. 이런 것까지 K까지 올려놨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의 소신은 그냥 간다. 뭐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하지만 주가가 폭락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과연 그 본인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예. 근데 여기다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건 그렇다고 그래서 예. 지금 저 집권 여당에서 하는 비판들 있잖아요. 너 군대 안 갔다 왔는데 무슨 멸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속된 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고 거기다가 불매운동을 벌이시겠다고 지금 그래요. 스타벅스가 지금 타겟이 됐어요, 네. 지금. 뭐 나는 스타벅스 안 가겠다. 그리고 또 뭐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 제품 안 사겠다. 예.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예. 혹은 또 이건 뭐 여소멸치는 또 다른 얘기니까. 예. 그 지난번에 반일 시위를 할 때 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예,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런 뭐랄까 반일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국내 기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불매 운동 비슷하게 선동을 하는 것은 예. 매우 적절치 않고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예를 들면 그 오너 부분에 대해서 오너를 예. 비판하는 건 맞겠지만 예. 그 회사가 오너만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도 있고 종업원들도 있고 그리고 그 회사 제품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나는 먹지 않습니다. 나는 가지 않습니다라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논쟁 빨리 좀 종결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해야 될 거 많잖아요.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 사항에 대한 좀 평가를 해 주시고요. 일각에선 그래요.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 멸공 얘기했는데 여권에서 왜 불편해하는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본인은 중국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에 의해서 정용진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물론 이제 하지만 본인은 수가적인 어떤 글을 해서 중국이 아니다 북한을 얘기한 거다라고 또 근데 강조하긴 중국을 했습니다만. 넘어서 나는 예. 민주당은 안 찍는다라든지 나는 우파를 지지한다든지 이런 시그널로 보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해를 민감해- 받을 수가 예.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윤석열 후보 뭐랍니까? 멸치 사고, 콩국 사고 이렇게 그러게요.
또 그렇게 챌린지를 하기 연결이 됐단 시작했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으로 나눠가지 우파 블록과 좌파 블록.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파 블록의 기업이 있고 좌파 블록의 기업이 있죠. 예.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정윤진 부회장이 갖고 있는 역사의식의 부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상대해야 되고 중국도 상대해야 되고 예. 러시아도 상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아쉽고 지금 현재 사실 지난 크리스마스부터 얼마나 그 신세계 본점이 핫플레이스였습니까? 미디어 파사드라고 뭐 서울의 랜드마크였어요. 크리스마스에. 젊은이들이 다 모이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신세계 본점을 가봤는데 예. 8층부터 12층이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면세점이에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7층에서 스톱을 해요. 그건 예. 뭡니까? 그 면세점의 주요 고객이 누굽니까? 대체로 중국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화장품 사업을 중국에서 신세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매우 철없는 일이죠. 이제 와서 시진핑 얼굴을 김정은으로 바꾸면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사업 망한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너 리스크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밑에서 오랜만에 미디어 파사드가 인기를 걸어서 크리스마스 때 젊은이들이 다 신세계 본점에 예. 사진 찍고 3분짜리 영상 보느라고 뭐 모든 세대들이 핫하게 갔는데 예. 실제로 오늘은 그 좋은 계기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엉뚱하게 정치화 시켜서 그러게요. 불편하게 하고 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속이 탈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분이 어린 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점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예. 중국을 멀리하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혹은 대선 코앞에서 매우 나는 우파를 지지한다. 예. 난 좌파가 아니다. 이름으로써 반민주당처럼 보여지게 하는 또 결과적으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윤석열 예. 나경원 누구 줄지어서 말하자면 패거리로 맞자면 누구는 지지하고 누구는 예. 반대하는 이걸 만들어냈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두 분이 쓴소리를 좀 해주셨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시점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일단 정용진 부회장과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고요. 이제는 이게 파장이 정치권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윤석열 멸공 메시지 표현의 자유다. 앞서서 영상으로 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권영세 사무총장 지금 사실 선거 조직을 끌고 있죠. 공식 입장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좀 부담스럽다. 후보의 이런 모습이 좀 부담스럽다는 뜻이 돼요. 여기 보면 국민의힘 정용진 부회장이 촉발한 멸공 논란 대응을 보니까 약간 목소리가 다르다. 그리고 이념전이 이게 또 확산될 걸 우려한 이준석 대표 이거 과도하게 의미부여했다. 진화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좀 비판하고 있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챌린지라 이렇게 이어나가는 걸 보면서 좀 그게 과한 것이다. 우리 후보가 진짜 멸공주의자였으면은 기자회견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멸공 관련해가지고 내부에서도 약간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우리가 선대위 차원에서 어떤 방침으로 결정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바깥에서 얘기 차원이다. 선대본부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공식 이 슬로건이나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윤희석 특보께요. 당에서도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걱정이라기보다는 예. 이 논란이 이렇게 커지는 걸 좀 의아해하는 거죠. 아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지만 예. 익살스럽게 받아친 거예요. 정용진 부회장이 그동안 이 건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대중에게 좀 먹히는 방향으로 많이 표출을 했었잖아요. 재계 인사 중에서도 유독 좀 그런 모습이 도드라졌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것이 대중에게는 좋게 받아들여졌던 측면이 좀 많았던 걸로 예.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멸공, 이번에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걸리니까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좀 공격을 하고 사실 정용진 부회장이 뭔가를 올렸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걸 좀 약간 부각시킨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 윤석열 후보가 그
큰 대형마트 정영진 부회장 쪽과 관련 있는 거길 가서 멸치와 뭐 콩을 샀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받아친 건데 이것을 굳이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커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우리 사회가 너무 물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건 맞지만은 너무 예민하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커진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측면이 예. 있고 공식 입장이 아니다 하는 것도 그런 예. 겁니다. 이걸 공식 입장으로 할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도 약간 좀 우스워지는데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나 정치인 분들은 이 멸콩 챌린지 더 이상 없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개인의 자유인데 예.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자꾸 이상한 왜곡된 메시지로 나갈 우려가 있으니 예.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드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민수 부사장께서는 전 이 민주당 선대위의 입장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대위 입장이라기보다는요. 저희 예. 사안을 보면서 이제 정영진 부회장도 수많은 그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오너인데 그렇죠. 경영자입니다, 경영. 예, 그분들한테 뭐 주가가 떨어지면은 주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유력한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받아가지고 이거는 너무 가볍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는요. 예. 대선 후보가 일거수일투족이 정말로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예. 하나하나가 메시지입니다. 저도 뭐 공보단에서 일을 하지만은 예. 후보의 정말 뭐 제스처도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어떤 옷을 입는 메시지. 뭐 넥타이 하나 바꿔도 그게 주목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유력한 후보 아닙니까? 근데 이 멸공 메시지와 멸공 챌린지를 이어가지고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랄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랄지 윤석열 후보 해명은 아니 나는 멸치하고 콩 넣고 국물 자주 낸다. 뭐 그래서 샀다라는 설명이 있긴 했어요, 사실은. 일단은 그 해명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예. 첫째는 그래서 이게 예. 그 너무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윤 후보가 메시지를 내는 거 보면서 도대체 지금 어느 시대에 사시는지를 좀 의심할 정도로 뭐 이게 뭐 꼭 색깔론을 쓰겠다는 의도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는데 약간은 그 윤 후보님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 이렇게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이 역사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현대사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북한은 분명하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예. 그 정권에서 그 정권인 노태우 정권 때 예. 91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합니다. 음. 그거는 역대 어느 정권도 거의 뭐 모범처럼 규범처럼 삼고 있는 남북 기본합의서예요. 물어보면 다 알 겁니다. 예. 남북 기본합의서는 큰 의미는 뭐냐면 비핵화의 원칙도 있지만 예. 여기서 큰 원칙은 북한은 이제 대결 뭐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예. 없애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평화 공존의 대상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음. 그 이후에 물론 뭐 핵 개발이랄지 여러 가지 예. 긴장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30년 넘게 북한은 같이 살아야 되는 공존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아무리 뭐 가볍게 한다고 하지만 이 가볍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아니면 뭐 잠재적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봐서 예. 지금 북한을 상대로 뭐 정영진 부회장도 바로 위에 우리의 윗사람들을 위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다니까 뭐 북한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사진까지 바꿨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명이 예. 멸치국수, 뭐 멸치 육수 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제 아내부터도 그러더군요. 저 잔멸치로는 육수를 낼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그게 때문에 현실이다. 이 모든 거 하나하나를 저는 차라리 윤 후보가 입장을 좀 더 강하게 낸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것 때문에 진짜 표현의 자유고 난 여기를 멸공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멸치 육수하고 콩국을 자주 드신다는 얘기는 제가 적어도 받아들이는 거는 좀 불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너무 희화시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김종혁 전 국장께서 뭔가 좀 반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발언 기회 드릴게요.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역사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예. 물론 북한과 평화 공존해야 된다는 걸 반대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하게 예. 북한의 주민들과 예.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독재자 집단하고는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분명히 우리 동족이고 평화 공존을 해야 되지만 북한의 독재자들은 자기 주민들을 탄압하고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면서 예. 계속 세계 평화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다 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군대에서 구호가 멸공하면서 예. 그렇게 하는 그렇죠. 군인들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그것을 그런 현실을 넘어가서 무조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로만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진정한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역사의식인 거에 대해서 저는 한민수 단장님을 상당히 존경하지만 예. 그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 이 논쟁의 시작이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정영진 그 부회장이 뭐 멸공이니 뭐 이런 걸 쓰는 것 그거 뭐 개인의 얘기일 예. 건데 이것이 이렇게 전면으로 등장한 것은 그 부분을 뭐 윤석열과 일베놀이라는 식으로 그걸 연결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끌고 왔어요. 예. 근데 덜컥 그걸 물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예. 이마트점에 간 게 저는 정영진 그 부회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다른 게 아니라 조국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예. 나는 지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장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솔직하고 이렇게 하면서 달파멸콩놀이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으로 갔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한민수 부사장께서도 좀 발언 기회 저 요청하셨어요. 간단하게 예,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우리 김종혁 국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윤 후보가 뭐 제 아들도 전방에서 근무하면서 멸공 뭐 하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그러면 차라리 윤 후보가 군인들도 많이 쓰니까 나는 군대 안 갔다 왔지만 멸공 메시지 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윤 후보가 집권하면은 그러면 북한 정권하고 어떤 식의 대화를 하고 그들과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지금 집권을 하겠다고 나왔고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노태우 정권뿐만 아니고요. 그 이후로 모든 정권이 북한과는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고 예. 실제 정상회담도 했고요. 이후에 계속 화해와 협력의 상대로 삼아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적절한 메시지는 대선 후보의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일거수일투족이 다 모든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멸콩. 뭐 좀 심각해졌어요. 갑자기 이게 장애 시장을 가면 흔히들 많이 사는 건데 갑자기 심각해졌는데 멸치와 콩은 절대 죄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요. 많은 분들이 멸치콩 사시면서 괜히 또 이 주변 또 눈치를 보시는 게 아닌지 싶기도 하겠습니다, 지금.